자, 거기 에너지 대사의 균형 뭐 이거는 정말 간단하니까, 그지? 정말 간단하니까. 근데 말 그대로 어쨌든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잖아, 그지? 저기 뭐야?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소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어, 그지?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에너지 만들어내면 그 만든 에너지 이제 쓸 거 아니야. 말 그대로 거기에 에너지 대사 균형이라는 거는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 양하고, 자, 에너지 대사 균형. 그러니까 요새 에너지 대사라는 게 그 물질 대사하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해도 돼. 알겠니? 물질 대사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결국에는 뭐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야. 해봐.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섭취한 게 소비한 것보다 많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남지. 그 에너지가 남은 게 내 몸 안에 쌓이면서 결국 내 체중이 증가하겠지. 체중이 증가하다 어떻게 돼? 비만이 될 수 있겠지. 그지? 체중이 증가하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 양보다 뭐 내가 이런저런 활동을 해갖고 소비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그동안 내 몸에 저장돼 있던 걸 갖다 꺼내 쓰겠지.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그럼 체중이 감소하겠지. 그지? 체중이 감소해. 체중이 감소하다 그걸 뭐 계속 방치하진 않겠다 아마. 그지?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영양실조에 또 걸릴 수도 있겠지. 영양실조? 그래서 결론은 그 섭취하는 에너지 양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뭐야? 결국 균형을 이뤄주는 게 이제 가장 좋다 이거지. 체중도 유지가 되면서 가장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때 자, 이 소비하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소비하는 에너지. 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소비하는 에너지 아무것도 내가 안 해. 그럼 에너지 소비 안 할까? 하지. 왜냐면 일단 지금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내장기관들 그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 자,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거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야.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를 위해 소비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이 말이야 사람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사람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초대사량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그리고 같은 연령대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조금 더 큰 경향을 띠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체표면적이라 그래가지고 체표면적.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몸집 큰 사람들이 있지. 등치 큰 사람들. 그럴수록 또 기초대사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기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 이제 굉장히 고도 비만인 사람들 보면은 어때? 가만히 있어도 막 땀 되게 많이 흘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요거를 지금 거의 교재에다가 그래프를 안 넣어놨는데 아마 요런 그래프 종종 나오거든. 자, 여기가 이제 나이, 연령이라고 하고 세로축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대체로 그려진다고. 그런데 또 같은 연령대에서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하면 어떻다고? 자, 같은 나이대인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비교하면 남자가 기초대사량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 그래서 요 빨간색이 남자의 어떤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한다면 하얀색은 여성. 이 어떤 나이에 따른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보통 1kg당 이게 또 이 기초대사량 뭐 뒤에 활동대사량 나오는데 단위가 있어. 단위가. 그죠?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 이런 단위가 이렇게 되거든. 예. 대사량이라고 나오는 거에 단위가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평균적인 남성. 그지? 뭐 니네 나이대 정도? 일대 이게 1이야, 1. 그러니까 몸무게 1kg당 1시간에 1kcal 정도를 소비하고 있다고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이 단위도 좀 잘 기억해둬라.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에너지인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 그럼 실제로 내가 활동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들이 있겠지. 자, 그건 뭐라고 하느냐? 활동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대사량. 자, 이 활동대사량이라는 것도 단위는 똑같아, 요거야. 똑같아, 요거야. 그럼 이제 활동대사량은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 자, 예를 들어서 내 자는 거는 활동대사량이 들어갈까? 기초대사량이 들어갈까? 자는 것도 활동대사량이야. 그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면서 우리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뒤척이면서 자거든? 막 움직이잖아. 막 움직이고 막, 그지? 꿈을 꾸면 얘 뇌도 막 움직이거든? 뇌도 활동하는 거잖아. 활동대사량으로 들어가.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혹은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그 활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거 뭐 선생님도 각 활동대사량을 다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자. 잠잘 때 활동대사량이 0. 예를 들어 2라고 쳐볼게. 자, 단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거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 몸무게가 대략 한 60kg 조금 넘거든? 그럼 60kg인 사람이 8시간 잠을 잤을 때 활동대사량 만약 물어보면 요 단위가 뭐라고? 몸무게 1kg당 1시간에 0.2kcal가 소비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잠을 자는 게. 내가 8시간 잤지? 8시간 곱하고요. 내 몸무게가 예를 들어 60kg이에요. 근데 60 곱하면 돼. 그러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8시간 수면했을 때의 토탈 활동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알겠어? 예를 들자면 만약 잠잘 때 활동대사량이 0.2다라고 나오면 거기다가 활동한 시간에다가 그 사람의 몸무게 곱해주면 된다고. 그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활동했을 때의 대사량들 다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그게 토탈 활동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결국 이 기초대사량은 하루 24시간 에너지 계속 쓰고 있을 것이고 활동대사량은 그 특정 활동을 할 때 이제 에너지 소비하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더해준 거가 내가 하루 동안에 총 소비하는 에너지 양이 되겠지. 맞아? 그게 일일 대사량이야. 일일 대사량. 일일 대사량.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위에서 얘기한 섭취하는 에너지양, 소비하는 에너지양, 이 소비하는 에너지양이 결국 의미하는 게 일일 대사량인 거야. 내가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먹으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이 말이야. 자, 너희 나이대에 특히 남학생들 평균적인 일일 대사량이 대략 한 2,700kcal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적어도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2,700kcal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너의 체중도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될 거다 이 말인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 이게 학교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체질량 지수 BMI라 그래서 나와 있지? 자, BMI 지수라는 게 뭔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자. 우리 보통 왜 비만 따질 때 이 BMI 지수 따지잖아. 야, 자기 키의 제곱에다가 뭐 해주면 되겠다? 체중의
뭐야? 제곱해준 게, 그지? 제곱이 아니라 그냥 몸무게 해준 게 BMI 지수다. 그러니까, 야, 키가 비슷한 사람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면 BMI 지수가 높아지는 거지?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숫자들 나와 있지. BMI 지수가 약 23에서 25 사이면은 이제 과체중, 18.5에서 23 정도? 조금 안 되면 이제 표준 체중. 요거 가지고 이제 비만이다, 아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구분을 하죠. 요거는 참고해 두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긴 이거 어려운 거 없다. 근데 이것도 은근히 계산할 때 또 계산 못하는 애들도 있어. 요 단위를 잘 기억하면 킬로칼로리가 남으려면 여기다 몸무게 곱하고 그 시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요거만 기억해 두시고, 그럼 이제 35페이지 넘어가서 자, 영양소의 소화 흡수, 소화계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봅시다. 소화계. 그지? 자,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물질 대사, 세포호흡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은 식물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면 되지만 동물은 어때? 음식을 섭취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내가 흡수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세포호흡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영양소를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고, 그리고 그 영양소를 이제 흡수를 해야 되겠지. 이제 그거랑 관계된 기관들, 소화계라고 한다. 소화계. 소화 기관들이 모인 이제 소화계라고 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한다. 그지? 음식을 섭취하지. 그럼 이제 이 음식 안에 이른바 이제 영양소라는 게 들어있거든. 자, 근데 중학교 때 배웠어. 영양소가 사실 크게 두 가지거든. 이른바 3대 영양소라는 게 있고, 부영양소 또는 3부 영양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거든.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야, 영양소를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지? 이 이른바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애들은 내가 섭취하면 걔네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고요. 부영양소는 뭐냐? 에너지 원은 아니야. 근데 내 몸을 구성하거나 내 몸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이 3대 영양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단지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야. 시원아. 근데 이제 이걸 음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섭취를 하는데 중요한 건 얘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분자가 굉장히 크다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흡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분해를 해야 돼, 분해를 해서 작은 분자로 바꿔야 그걸 내가 흡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바로 뭐가 필요해? 3대 영양소는 소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소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지. 영양소를 작게 분해하는 걸 소화라고 하는데 이른바 3대 영양소는 소화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부영양소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 바이타민, 무기염류 이런 걸 이제 부영양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미 크기가 작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특별히 더 그걸 분해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 즉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소화 과정의 필요가 없는 애야 곧바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소화라고 하는 거에 해당되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다? 3대 영양소를 의미한다. 알겠니? 3대 영양소. 자, 그럼 3대 영양소라고 하는 애들이 이 소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대. 그럼 소화라는 게 뭐다? 여기 써 있잖아. 소화라고 하는 거는 큰 영양소를 결국 내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을 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화다. 큰 영양소 또는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해서 흡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소화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두 가지가. 기계적 소화라는 게 있고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있어.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있어. 눈 떠.
너 혼자밖에 없는데 졸면 티 완전 팍팍 나지? 응?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는 소화의 대부분 이 화학적 소화, 얘가 중요하거든? 얘가 중요한데, 자, 기계적 소화는 뭐냐? 결국엔 얘는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돼. 교재 없는 건 다 써놔야 된다. 네가 손이 노니까 돌리는 거야. 기계적 소화에 세 가지가 있거든. 자, 우리가 음식이 맨 처음 입으로 들어가지? 입으로 들어가면 그냥 거의 무의식 중에 뭐 하냐? 씹지? 음식을 왜 씹는 거야? 그 큰 음식 덩어리를 일단 잘게 부숴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표면적인 그만큼 넓어지겠지. 저작운동이라고. 저작운동. 저작운동. 음식을 씹어서 부수는 거야. 씹어서 부수는 거. 그럼 이제 표면적이 넓어져. 자,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 음식을 입에 넣으면 침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침하고 음식이 어떻게 돼? 이 혀가 또 도와주면서 음식이 섞이지. 뒤에 나오지만 침을 소화액의 일종이거든. 그럼 소화액하고 음식이 섞여.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절운동이라. 분절운동. 그러니까 봐봐. 소화액이라는 놈하고 음식하고 섞여야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거든. 근데 그걸 잘 섞이게 하려고 표면적 넓혀주는 게 저작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절운동은 음식하고 소화액이 섞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꿀꺽 삼키지. 삼키면 어떻게 되지? 음식이 내려가잖아. 야, 음식이 내려가는데 왜 예전에 TV 프로에서 그런 거 나온 적 있었는데 물구나무 서서 음식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이 식도라고 하는 걸 따라서 음식이 이동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옆에 근육이 있지 사실은. 이 근육이 이렇게 조금씩 밑으로 음식을 내려보내주거든.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꿈틀 운동이라고 그래. 꿈틀 운동. 그래서 음식이 이른바 소화기관이라는 걸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꿈틀 운동이라고 해. 다음 장소로 막 보내주고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기계적 소화라고 합니다. 저작운동, 분절운동, 꿈틀운동.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이 화학적 소화라는 게 잘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자, 화학적 소화는 말 그대로 뭐야? 화학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야. 분자가 달라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거 일종의 물질 대사 중에서 이화작용에 해당이 된다고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고분자를 뒤에 나오겠지만 아미노산이라는 저분자로 분해. 뭐 녹말이라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 이런 식으로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화학적 소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는 효소가 관여해야 돼. 이게 일종의 물질 대사니까. 그래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 음식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에 들어있는 이른바 3대 영양소가 분해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화학적 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에서 여기 나갔냐 안 나갔냐? 아직은 안 나갔냐? 그래서 꿈틀운동이 기억이 나. 쌤이 나를 지난 시간에 나가면 조금 얘기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본적인 소화 요소들 좀 다 암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런 소화, 뭐 기계적 소화가 됐건 이제 화학적 소화가 됐건 소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소화가 일어나는 장소이자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화관이라고 해요. 소화관. 소화기관 또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자, 각 소화관에는 그 안에는 소화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소화샘에서는 소화액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러면 그 소화액 속에는 소화효소라는 게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은 너 이거 다 썼니? 지운다. 그럼 이제 소화기관 하나씩 보죠. 음식이 이동하는 통로야. 자, 맨 처음에 음식이 어디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간다 그랬다. 그러면 그게 입에서 내가 꿀꺽 삼키면 어디를 지나? 식도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위로 가는 거야. 위. 자, 식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그 식도 밑으로 이렇게 J자 모양으로 된 근육 주머니가 이제 위야. 예, 봐.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소장이라고 하는 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약 길이가 7m 정도 되는 소장이 있어. 이봐라. 위 끝에 여기 꺾여 있는 부분, 여기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장이라고 보는데, 손가락 마디 12개를 합한 길이랑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여기 따로 12지장이라 부르기도 해. 12지장. 근데 일반적으로 책에 따라서는 얘를 그냥 소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봐, 이자라는 기관이 이렇게 또 하나가 달려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니네 위 앞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뭐가 있어? 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간에는 구조도 좀 그림도 알아야 돼. 간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쓸개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해봐. 쓸개하고 또 12지장이라는 놈하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그 12지장 밑으로 이제 길이가 약 7m에 달하는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장 바깥으로 이제 소장에서 이렇게 이어지겠지 물론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대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위를 지나면 어디가 나온다고? 위가 꺾여져 있는 부분 따로 선생님 따로 12지장을 쓸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길이 7m에 달하는 본격적으로 소장이 나오고요. 소장이 끝나면 길이가 약 2m에 달하는 대장이 나올 거고, 이제 대장을 거치면 결국 항문 이렇게. 그래서 해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쭉 지나는 동안 소화도 되고 흡수도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문으로는 내가 먹은 음식에서 중요한 건 다 흡수해버리고 남은 찌꺼기가 이제 항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뭐야? 응가지 응가, 그지? 대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소화가.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해봐. 소화샘들이 있다. 자, 입속에는 침샘이라는 소화샘이 있고요. 자, 식도에는 없고, 이제 위에는 위샘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림 그렸다 지었잖아.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야, 여기가 12지장인데, 해봐. 위에는 자체적으로 위샘이 있지만 12지장은 그 옆에 이렇게 이자라는 게 달려있어. 이자. 그 다음에 소장은 이 소장 안에 장샘이 들어있고요. 자, 대장에는 소화샘이 없어. 이렇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각각 소화액들이 만들어져. 하나씩 써놓을게. 침샘에서 이제 침이라는 소화액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침 속에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자, 1학년 때 배웠겠지만은 효소라는 놈은 한 놈하고만 결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먹은 음식 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는데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입에서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밖에 안 나오잖아. 자, 얘는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 즉 녹말만 분해할 수 있어. 녹말만 뭘로 분해하냐면 엿당이라는 걸로 분해합니다.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그래서 왜 우리가 주식이 밥이잖아. 밥의 주성분이 녹말이거든. 그래서 입에다가 밥을 넣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뭐야? 엿당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너희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음식 입에 넣고 몇 번이나 씹냐? 몇 번 안 씹지? 그러니까 내가 먹은 녹말 중에 일부는 이렇게 엿당이 되는데 내가 꿀꺽 금방 삼켜버리니까 소화되지 않은 녹말은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그대로.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소화 안 되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지방도 그대로 내려가는 거야. 식도를 거쳐서 내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위까지. 자, 그러면 위에는 위샘이 있고 거기서 이제 위액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잘 들어야 돼. 자, 위액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 자, 뭐가 들어있냐? 일단 뮤신이라는 성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염산 들어있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냐? 펩신, 노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페이지 안 넘겨도 돼. 그냥 그 교재 없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35페이지, 그거 저기 36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그 설명이 이어져 있구나. 그지? 36페이지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럼 봐봐. 그래서 이 위액 속에는 뮤신, 염산, 펩시노젠이 들어있는데 이 위액이 흘러나오고 나면은 잘 보세요.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이 그 같이 흘러나온 펩시노젠을
펩신이라는 애로 활성화시켜, 활성화. 그러면 그 펩신이라는 효소는 이제 아밀레이스하고 또 다른 효소잖아. 자, 얘는 누구를 소화시키냐면 단백질을 소화시켜요. 이 셋 중에서 단백질만 소화시킬 수 있는 애야. 펩신이라는 애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시켜. 그지? 소화시켜서 뭐 이게 이제 교재마다 좀 표현이 다르거든.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펩톤이라고도 하고 뭐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 되거든. 그지?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고 쓰기. 우리 교재는 펩톤이라고 돼 있지? 중간 단계 단백질. 또는 펩톤이라고 해서 1차적으로 단백질을 부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제 얘는 이것만 분해해. 나머지 지방 분해 안 되고. 그 다음에 엿당으로 분해된 애도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화 안 된 녹말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 소화 요소가 영양소 분해하는 게 화학적 소화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참고로 소화에 기계적 소화도 있다 그랬잖아. 모든 소화기관에서는 기계적 소화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쓴 건데, 자, 입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기계적 소화 뭐야? 저작운동, 분절운동, 꿈틀운동 다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걸 잘 봐야 돼. 시연아, 식도에서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 합쳐서 소화잖아. 그러니까 그냥 소화가 일어나냐 물어보면 일어나는 거야. 기계적 소화 일어나는 거야. 식도에서 뭐 일어난다? 음식이 아래로 내려갈 거 아니야. 꿈틀운동이라고 하는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는 거야. 화학적 소화는 안 일어나는 거지만 기계적 소화는 일어나기 때문에 소화가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면 일어난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위에 내려가면 위액 나오지. 그럼 내려온 음식하고 위액하고 섞이겠지. 분절운동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소화 과정 끝나면 밑으로 내려보낼 거 아니야? 꿈틀운동 일어나는 거야. 야, 기계적 소화 중에서 저작운동은 입에서만 일어나는 거고요. 나머지 기관에서는 최소한 꿈틀운동 내지는 분절운동, 꿈틀운동 둘 다 일어나는 거야. 12지장 갑니다. 12지장에서 자, 2자가 있어. 2자 액이 나와. 여기도 효소가 들어있지.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시험에서 또 요것도 물어보거든. 그래서 위액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효소는 펩신인 건데 이렇게 물어봐. 그럼 왜 얘가 흘러나올 때 펩신 노젠으로 흘러나오냐? 그 이유가 뭘까? 현아, 그 이유가 뭐겠어? 위샘, 이 위라고 하는 기관 자체가 근육이자 단백질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단백질 소화시키는 애인데 얘가 펩신 상태로 흘러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 빵꾸나지. 위까지 소화가 되면서 흘러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펩신 노젠으로 흘러나온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뮤신 있지, 뮤신. 얘가 위벽을 보호하는 애야. 그러니까 흘러나오면 이제 뮤신이 위벽을 보호하니까 그리고 나서는 얘가 펩신으로 바뀌더라도 위벽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소화가 될 수 있는 거라. 그 다음에 우리 알다시피 위가 굉장히 강한 산성 띠는 이유는 또 누구 때문이야? 염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강한 산성을 띠는데 왜? 얘가 살균작용을 하는 거지. 음식에, 입에서 내려온 음식 안에 여러 가지 세균들 들어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살균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흘러나온 펩시노젠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흘러나올 때는 펩신노젠으로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다음에는 뮤신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걔가 펩신으로 활성화되는 거다. 그래서 그 펩신은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만 소화를 시킨다.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머문다 그래.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12지장으로 내려가. 어느 정도 이제 과정이 끝나면 12지장으로 내려가면 아까 여기 봐봐. 위가 있으면 여기 위가 꺾인 부분이 12지장에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옆에 2자라는 기관이 달려 있어갖고 거기서 2자액이 12지장으로 흘러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그 2자액 속에도 효소가 들어있는데 자, 2자액 속에 효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 일단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도 들어있고요. 트립신이라는 효소 들어있고 라이페이스라는 효소 들어있어.
야, 아밀레이스 어서 많이 보내 아니야? 누구야? 여기 있잖아. 아까 얘기했지. 입에서 소화되지 않은 녹말 그대로 내려간다 그랬지. 그럼 그 소화되지 않고 내려온 녹말을 뭐야? 얘 분해하는 거야, 얘가. 뭘로? 마찬가지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엿당으로. 아, 얘구나. 그지?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엿당으로.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뭐 거기 우리 교재 보면 엿당과 덱스트린으로 분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녹말 엿당으로 분해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트립신이지, 트립신. 그럼 여기 단백질도 마찬가지거든. 여기 위에서 단백질이 일부 분해가 된다만, 그제? 분해가 된다만, 이렇게 할까, 그냥? 그게 이제 중간 단계 단백질로 분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놈으로 분해하는 게 이 트립신이라 보면 되는 거야. 트립신이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이펩타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소장에 들어있는 트립신은, 그러니까 왜 우리 아미노산이 무수히 많이 결합한 게 단백질이잖아. 다이펩타이드는 뭐야? 야, 펩타이드 결합이 2개라는 의미니까 이렇게 아미노산 3개가 결합한 걸로 분해하는 애라고. 중간 단계 단백질은 조금 더 많겠지. 아무튼 그래서 트립신이라는 애는 조금 더 작은, 이제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다이펩타이드라는 걸로 조금 더 이제 단백질을 작게 분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지방은 12지장까지 한 번도 분해가 안 되고 오거든. 그러면 비로소 누구에 의해서? 야, 라이페이스라는 효소,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얘가 분해가 돼. 뭘로 분해가 되느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가 됩니다. 자, 참고로 이제 소화가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야, 탄수화물의 일종의 녹말은 포도당이 될 때까지 소화가 일어나는 거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될 때까지 소화가 일어나.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될 때까지 소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봐봐. 지방은 한 번도 소화가 안 되다가 12지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화가 끝나버리는 거죠. 화학적 소화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라이페이스를 도와주는 애가 있어. 도와주는 애가. 야, 누가 도와줘? 쓸개즙이 도와줘. 쓸개즙이. 쓸개즙이 필요한 거야. 자, 시원아 질문. 쓸개즙 어디서 만들어질까? 그래서 애들 다 틀려. 낚이기 좋잖아. 자, 이자에서 이자액 만들어졌으니까 쓸개즙에서 만들어진다 생각하기 쉽잖아. 해봐. 쓸개즙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림 그렸을 때 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쓸개가 있으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되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그게 저장되는 게 쓸개에 저장이 돼 있다가 이제 어디로 흘러나오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뭐야? 12지장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이자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이제 12지장으로 이자에 흘러나올 때 쓸개즙도 이렇게 12지장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그래서 분비는 12지장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뭘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가 이렇게 있겠지? 그지? 자, 참고로 지방 분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 글리세롤이라는 거에 지방산 3개가 이렇게 결합돼.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지방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현재 이렇게 지금 덩어리 져 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지방 분자들이 모여서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쓸개즙은 그 지방 덩어리를 조금 작은 지방 덩어리로 이렇게 분해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작은 지방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를 쪼개주는 거. 덩어리.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쓸개즙이 한다고. 쓸개즙이 지방을 유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해. 지방 유화. 지방을 유화시킨다. 야, 참고로 이거 화학적 소화할까 기계적 소화할까? 시원아. 이런 것들이 지금 화학적 소화잖아. 화학적 소화는 분자가 달라져야 되거든. 화학적 소화는. 이거 기계적 소화야. 그렇지. 이거 기계적 소화야.
쓸개즙은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를 통해서 라이페이스 역할을 도와주고. 그러면 라이페이스가 봐봐. 라이페이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라이페이스는 이 지방 분자를 분해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렇게랑 요 지방산 두 개 이렇게 분자를 분해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쓸개즙이 그러면 제가 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쓸개즙에는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야? 안 들어있는 거야. 소화 요소가 들어있으면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니까. 조심해야 돼. 쓸개즙에는 소화 요소 없는 거다. 그래서 얘는 기계적 소화만 하는 거야. 쓸개즙에 소화 요소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건 화학적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자,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럼 쓸개즙이 없으면 지방 소화돼 안 돼? 되긴 돼. 좀 그게 더딜 뿐인 거야. 알겠니? 되긴 된다. 그래서 아무튼 라이페이스를 쓸개즙이 도와준다. 그래서 지방은 자, 어떤 참고서에서는 그냥 이게 소장으로 이렇게 묶여서 나오기도 한다 그랬지? 소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소화가 돼버리는 거야. 끝난 거지. 그럼 라이페이스도 기계적 소화예요? 효소잖아, 효소. 효소들은 화학적 소화라고요. 효소들에 의해서 분자가 쪼개진 거는 화학적 소화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고 간접적으로 물어본다니까. 쓸개즙에 소화효소가 있냐? 없어. 이 기계적 소화만 하는 애라 그랬잖아. 오케이? 그 지금 선생님 여기 초록색으로 쓴 얘네들이 소화효소고 이런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게 지금 화학적 소화야. 선생님 화학적 소화 과정을 써놓는 거잖아 지금. 화학적 소화 과정만 써놓는 거잖아 지금. 기계적 소화는 이 위에다 쓰고. 자, 12지장에서 그럼 봐봐. 지금 12지장에서 뭐야? 이런 어떤 이자액이란 소화액이 나와서 음식들하고 섞이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났잖아. 분절 운동이 일어난 거고요. 그럼 그거 왠지 지나서 소장 가겠지. 꿈틀 운동도 일어나는 거고. 그지?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소장으로 가. 그럼 이제 아직 남았잖아. 이 엿당. 뭐 다이펩타이드 혹은 트리펩타이드 뭐 이런 애들 이제 남잖아. 그지? 남는다고.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소화가 일어나겠지. 그지? 최종적으로. 여기 뭐 다이펩타이드도 있고 뭐 트리펩타이드도 있고 막 그렇거든. 아무튼 그냥 야,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중간 단계 단백질이라 생각해도 돼. 지금 근데 소장에서 화학적 소화에서 그 쓸개즙이 화학적 소화라고 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그 화학적 소화 과정을 설명할 때 거기 지금 쓸개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걔 화학적 소화 아니야. 기계적 소화라고 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 자체는 화학적 소화를 하지 못해요. 그냥 이 12지장 혹은 소장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를 설명할 때 이 쓸개즙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이야. 얘는 기계적 소화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장에 가면 장샘이라는 곳이 있고, 자, 거기서 장액이 만들어져서 나오거든? 자, 그러면 그 장액 속에도 마찬가지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말테이스라는 애 들어있고, 펩티데이스라는 애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락테이스, 수크레이스 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 일단 이 두 개만 얘기할게. 해봐. 그럼 지금 이제 탄수화물은 입에서 엿당으로 바뀌고 12지장에서 엿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쭉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장액 속에 들어있는 말테이스에 의해서 걔가 최종적으로 분해가 돼. 뭘로? 포도당으로. 그러면 이제 소화가 끝나는 거야. 탄수화물 중에 녹말이라는 녀석이 소화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도 내가 지금 일부만 소개를 해서 그런데 해봐. 단백질이 중간 단계 단백질 뭐 이런 다이펩타이드니 트리펩타이드로 바뀐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소장에 오면 12지장까지 지나서 소장에 오면 이 펩티데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 소화가 또 끝나. 자, 여기에 적지 않은 뭐 락테이스라는 애도 있고 수크레이스라는 애도 있어.
자, 그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배우면 합시다. 지금 요 두 개만 할게. 자, 그럼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 쓴 게 각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소화만 쓴 건데, 이봐라. 화학적 소화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끝난다? 소장에서 끝나는 거야. 자, 물론 소장도 지금 봐봐. 기계적 소화는 계속 일어나지? 장액이라는 거 나오니까 분절 운동이 일어날 거고, 음식이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가야 되니까 꿈틀 운동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포도당이니 아미노산이니 지방산이니 분해된 건 소장에서 분해가 돼. 그래서 화학적 소화는 소장에서 끝난다. 그치? 끝. 그러면 대장은? 자, 또 이렇게 물어볼게. 대장에서 소화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니까? 화학적 소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왜 안 일어나냐 또 물어보거든. 자, 이거 봐. 뭐가 없어? 그치? 효소가 없는 이유는 결국 뭐가 없기 때문이야? 소화샘이 없어서. 해봐. 대장은 소화샘이 없으니까 소화액을 못 만들고 소화효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얘 봐봐. 대장도 결국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이 이동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꿈틀 운동이라는 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기계적 소화는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실수 많이 한다니까. 대장에서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지 대장에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지 잘 구분하라고요. 기계적 소화는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소화가 끝나면 흡수해야 되잖아. 흡수도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 소장에서 일어나. 그럼 소장에서 화학적 소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런 영양소들을 최종적으로 흡수하는 것도 소장이야. 그럼 대장은 뭐 하느냐? 일단 기계적 소화만 일어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음식에서 영양소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에서 수분 정도 흡수하는 거. 수분 정도. 수분 일부를 흡수하는 겁니다. 대장에서는 수분 일부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장에서 그 대장이 음식 찌꺼기로부터 수분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대변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야. 대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잖아? 변이 안 나와. 변비가 되는 거야. 반대로 문제가 생겨서 수분을 제대로 흡수 못하면 설사가 되는 거고, 적당하게 잘 흡수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황금색 변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결론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항문에서는 흡수도 소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문을 통해서는 음식 찌꺼기가 그냥 몸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이다. 자, 배설일까 배출일까? 음식 찌꺼기가 배출되는 거야.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은 배설하고는 좀 구분해야 된다. 알겠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적진 않았지만 아까 부영양소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 그랬지. 네? 이 과정이 필요 없다 그랬지. 부영양소는. 지금 선생님이 3대 영양소만 얘기한 거잖아. 아까 부영양소는 이 소화 과정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소장까지 와서 흡수가 된다고.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